서울의 고급 호텔가에 자리한 H호텔. 이곳의 주차장에서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70살의 이대철 씨가 묵묵히 차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맡긴 차를 주차하고 떠날 때 차를 가져다주는 단순한 일이지만 이대철 씨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의 손에는 시간이 만들어낸 굵은 주름과 단단한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저 검은색 벤츠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철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차를 찾아 가져오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거든요. 이대철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현관 앞자리 비워두라고 했잖아요. 왜 또 다른 차를 넣어놨어요? 호텔 매니저 박성준 씨는 언제나 이대철 씨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어가면서도 이대철 씨에게만은 유독 날카롭게 굴었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옮기겠습니다. 이대철 씨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기에 특별 주차 공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굳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오늘 오시는 분은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의 회장님이세요. 우리 호텔의 중요한 손님이니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너무 나서지도 마세요. 알겠죠? 박성준 매니저의 말투에는 항상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이대철 씨는 주차 관리원일 뿐, 그저 차를 옮기는 사람일 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대철 씨는 그런 태도에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은 호텔 내부의 배 관련 장식품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로비에 전시된 모형선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니 혹시 질문하시면 직원 불러드리세요. 이대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에 관심이 있다는 말에 그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에게는 배와 관련된 깊은 사연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텔에서는 그저 나이든 주차 관리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호텔 로비는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오늘의 손님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프런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통역사가 오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회장님은 30분 후에 도착하신다는데. 박성준 매니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고 직원들을 불러 모으며 대책을 강구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주차장에서 들어온 이대철 씨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못 온다고요? 지금 우리 호텔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박성준 매니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회장이 곧 도착한다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다니.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직원들은 허둥지둥 대체 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통역사를 구할 수 있는 에이전시는 없나요? 비용은 상관없으니 최고급 통역사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박성준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요청에 어느 에이전시도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보였습니다. 지금 호텔 앞에 도착하고 계세요.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직원의 목소리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누가 나가서 맞이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들도 있었지만 호텔을 대표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까지 통역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곳에는 평소와 같은 차분한 표정의 이대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박성준 매니저의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소리였죠. 아저씨가요? 통역을?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박성준 매니저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차 관리원이 세계적인 기업인을 상대로 통역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겠죠. 그러나 이대철 씨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오래 생활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대철 씨의 담담한 말투에도 박성준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호텔 입구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크루즈 선사의 회장님이 입장하고 있었죠. 키가 큰 미국인 사업가가 비서들을 대동하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환영합니다. 박성준 매니저가 서둘러 앞으로 나가 영어로 인사했지만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크루즈 선사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곧 복잡한 질문을 던졌고 박성준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통역사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상황이 점점 난처해질 때 이대철 씨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성준 매니저는 손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회장의 시선은 이대철 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억양의 영어가 이대철 씨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죠. 특히 박성준 매니저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주차장 관리원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루즈 선사 회장 톰슨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대철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어는 정말 훌륭하군요. 오래 해외에서 생활하셨나요? 이대철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부드러운 영어 실력은 마치 오랜 세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죠. 호텔 로비에 전시된 모형선들은 모두 실제 운항했던 배들의 축소 모델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한국 최초의 원양 화물선 모델이고요. 이대철 씨는 자연스럽게 톰슨 회장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것처럼 말이죠. 톰슨 회장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모형선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델은 마치 60년대 초반 태평양 항로를 운항했던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와 닮았군요. 혹시 그 배에 관해 아시나요? 톰슨 회장의 질문에 이대철 씨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네, 그 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배의 첫 항해 때 선원으로 승선했었으니까요. 이 말에 톰슨 회장은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쪽에서 지켜보던 박성준 매니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가 아는 이대철 씨는 그저 나이든 주차 관리원일 뿐이었습니다. 배에 승선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죠. 해운업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모양이군요. 흥미롭습니다. 저는 해운업계에서 오래 일해왔기에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반갑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대철 씨는 한국 해운업의 초창기 역사와 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고 톰슨 회장은 진지하게 경청했죠. 호텔 직원들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대화 중에 톰슨 회장이 갑자기 이대철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어렸죠. 혹시 당신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대철입니다. 그 순간 톰슨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이대철 씨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이대철 씨인가요? 70년대 한국과 미국 간 최초의 정기 해운 노선을 개척한 분이. 이 질문에 호텔 로비는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대철 씨에게 집중되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일이라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톰슨 회장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영웅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죠. 당신은 업계의 전설입니다. 제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이대철이 없었다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무역로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톰슨 회장의 말에 주변 직원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박성준 매니저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그동안 단순한 주차 관리원으로만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해운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제가 정말 이대철 회장님을 직접 만나다니. 톰슨 회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가득했죠.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주차관리원 이대철 씨가 30년 전 제가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열린 국제해운 컨퍼런스에서 당신의 연설을 들었어요. 바다는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톰슨 회장의 말에 이대철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연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던 모양이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저도 당신처럼 바다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겁니다. 호텔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두 사람의 대화를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성준 매니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었죠. 그가 늘 무시하던 주차관리원이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회장의 롤모델이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곳에서? 톰슨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죠. 한국 해운업의 전설이 어떻게 호텔 주차장에서 일하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대철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때 제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해운업은 국제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되었죠. 이후에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여기저기 일했습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 톰슨 회장은 깊은 동정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이제야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시나요? 톰슨 회장의 질문에 이대철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 아들과 딸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죠. 지금은 혼자지만 이렇게 일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톰슨 회장은 감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죠. 당신의 겸손함과 인내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오셨다니. 로비에 서 있던 호텔 직원들은 점점 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평소 이대철 씨를 무시하던 직원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대철 회장님, 제가 꼭 당신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 비서에게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라고 하겠습니다. 톰슨 회장의 제안에 이대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보았죠. 이런 모습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가 존경스러우니까요. 이대철 씨와 톰슨 회장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호텔 로비는 마치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된 듯 했죠. 두 사람은 과거 해운업의 흥망성쇠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철 씨, 당신은 70년대에 태평양 횡단 컨테이너 항로를 개척하셨다면서요? 그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대철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어떻게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믿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톰슨 회장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그 도전 정신이 지금의 한국 해운업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개척자였어요.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성준 매니저는 점점 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죠. 저분이 정말 해운업계의 유명 인사였던 거야? 직원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한 후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대철 회장은 한국 해운업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70년대에 한국 최초로 국제 해운 노선을 개척했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운 회사를 일구었대요. 하지만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회사가 파산했다고. 이 말을 들은 박성준 매니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로비에서의 대화가 한창일 때 호텔 회장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죠. 그는 톰슨 회장과 이대철 씨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톰슨 회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대철 회장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저희 호텔에 계셨다니요. 호텔 회장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이대철 씨의 손을 정중하게 잡았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대철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원해서 조용히 지내던 것이니까요.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철 씨의 겸손한 태도에 호텔 회장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죠. 이대철 회장님, 저희 호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시기보다는 국제 행사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 호텔에는 많은 해외 고객들이 방문하는데 회장님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안에 톰슨 회장도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안이 있습니다. 이대철 씨, 저희 크루즈 회사의 아시아 지역 자문으로 함께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한국과 아시아 해운 시장에 대한 당신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두 제안에 이대철 씨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더 값진 자산입니다. 톰슨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주변에 있던 호텔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대철 씨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가 단순한 주차 관리원이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대철 씨,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호텔 회장은 배려심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자신의 호텔에 이런 대인물이 있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잠시 저희 호텔 라운지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회장의 제안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호텔 라운지로 향하는 동안 박성준 매니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죠. 성준 씨, 이대철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박성준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박성준 매니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네, 회장님. 평소처럼 이대철 씨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이대철 씨의 따뜻한 미소에 박성준 매니저는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화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대철 씨의 너그러운 태도에 박성준 매니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대철 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톰슨 회장과 호텔 회장을 따라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톰슨 회장은 이대철 씨에게 현재 해운업계의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 물었고, 이대철 씨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죠. 이대철 씨는 업계를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놀라운 안목을 갖고 계시군요.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접하셨나요? 톰슨 회장의 질문에 이대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인터넷으로 해외 해운 관련 소식을 확인합니다. 오랜 습관이라 끊을 수가 없더군요. 비록 현장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항상 바다에 있었습니다. 이 말에 호텔 회장과 톰슨 회장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이대철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 같은 분을 다시 업계에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 회사에는 당신 같은 통찰력과 경험을 가진 분이 필요합니다. 톰슨 회장의 진심 어린 제안에 이대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던 열정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는 듯 했죠. 사실 제가 업계를 떠난 후에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두 회장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대철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저는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톰슨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술과 시스템은 발전했지만 이대철 씨가 가진 경험과 통찰력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경험이 더욱 필요합니다. 호텔 회장도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이대철 회장님 같은 분이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더 넓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죠.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움트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제가 사랑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철 씨의 진솔한 말에 톰슨 회장과 호텔 회장은 감동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대철 씨의 겸손함과 진정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희는 당신을 존중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톰슨 회장의 말에 이대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죠.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호텔 로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차관리원으로 알고 있던 이대철 씨가 실은 해운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죠. 특히 평소 이대철 씨를 무시하던 직원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매일 아침 인사드릴 때 그분은 항상 겸손하게 대해주셨어요.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직원들의 작은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성준 매니저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대철 씨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죠. 라운지에서의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톰슨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대철 씨, 다음 주에 우리 회사의 최신 크루즈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합니다. 제가 특별 초대장을 준비했어요. 첫 항해를 함께하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아시아 주요 항구를 둘러보는 여정입니다. 톰슨 회장이 건넨 초대장을 받아든 이대철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초대가 아닌 그의 인생을 다시 바다로 이끄는 초대장이었죠. 영광입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이대철 씨의 대답에 톰슨 회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 회장도 기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그럼 결정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이대철 회장님. 이대철 씨와 톰슨 회장, 그리고 호텔 회장이 라운지에서 나오자 호텔 로비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교차했죠. 이대철 씨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여전히 평소와 같은 겸손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대철 회장님, 박성준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대철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박성준 매니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보는 대로 판단하는 법이니까요. 저 역시 제 모습을 숨기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대철 씨의 너그러운 태도에 박성준 매니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죠.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대철 씨의 주변으로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을 표했죠. 로비에는 감동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을 뿐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대철 씨의 말에 직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지혜는 그가 왜 존경받는 인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톰슨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대철 씨에게 다가가 말했죠. 당신의 인품이 왜 업계에서 전설이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업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이대철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죠. 인생은 참 묘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다른 것을 얻고 있었던 거죠. 겸손함과 감사함 그리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요. 톰슨 회장과 호텔 회장은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사업가로서 많은 굴곡을 겪었기에 이대철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을 테니까요. 이제 저희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대철 회장님. 톰슨 회장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새로운 협력 관계의 시작을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대철 씨는 톰슨 회장과 호텔 회장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직원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대철 씨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주차 관리원이 아닌 호텔의 국제 행사 고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그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대철 회장님, 톰슨 회장님께서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박성준 매니저가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이대철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성준 씨. 이대철 씨가 회의실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호텔 직원들은 모두 한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직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이대철 씨의 이야기는 호텔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이대철 씨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